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작물을 키우는 화분의 높낮이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몸을 숙여서 작물 재배를 해왔는데요. 몸을 구부릴 필요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머리 위로 빨갛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3.5m 높이의 천장에 매달린 딸기 화분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잠시 뒤 화분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오자 휠체어를 탄 학생들도 손쉽게 딸기를 땁니다. 너무 따기도 편하고 좋아요. 오이 같은 거 키우고 싶어요. 오이가 기니까 얼굴처럼 닮은 것 같아요. 함안군 시설원예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작물 재배 시스템. 화분을 공중에 매달아 80cm에서 3.5m까지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얼마든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폭이 20cm도 되지 않아 휠체어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기존의 딸기밭 사이 일항의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사람이 통과해갖고 다니는 그런 길이 좁고 하다면 장애우들이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장애우들이 얼마든지 와서 작물 재배 화분을 높이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도 장점. 물이나 영양분도 손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잉베드 시스템에서는 아래에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작물들이 균일하게 성장해 불량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는 에너지 효율성을 보완해 시스템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검찰이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회장의 횡령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인회가 투명성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상인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이 연합회 회장 조모 씨는 시장 발전 기금 등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사무실에 가가지고 일단 이제 조사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하고 이제 자택 옮겨가지고 자택하고 하여튼 조사가 끝나봐야 이제 알겠지만. 상인 회장이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창원 상남시장 전임 상인 회장이 기금 3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창원 토월시장 전임 회장이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등록이 돼 정부의 정책 집행 창구가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드는 정부 예산이 상인회를 통해 지원됩니다. 또 각종 수익 사업도 하고 거액의 발전 기금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산 외에는 자치단체로부터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인회 예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회원수 300인이라든가 아니면 200인이라든가 또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적 회계법인의 어떤 결산을 받아본다거나 또 이 회계 자료에 대한 공시를 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상인회가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안 롯데 아울렛으로 가는 도로는 사통팔달로 잘 닦여 있습니다. 사실상 롯데 아울렛 고객을 위해 이 도로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도로 4개를 건설하는데 국비와 김해시 예산 등 무려 1,7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주변 도로입니다. 왕복 3차선의 도로가 시원하게 닦여 있지만 오가는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일대가 꽉 막히는 주말과 비교하면 교통량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말 쇼핑을 즐기는 롯데 아울렛 이용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 시민만 아니고 거기에 관광 쇼핑하러 오시는 분 모든 분이 아울렛 도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도로도 김해 시비 480억, 국비 65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울렛 이용객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김해 관광유통단지 주변 4개의 도로를 만드는 데 든 예산은 1,760억 원, 국비와 김해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와 호텔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관광시설은 들어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롯데도로로 변질됐습니다. 테마파크라든지 스포츠 센터가 들어와야지 그 지역 관광이 활성화돼서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유통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초기 투자금 680억 정도는 헛돈을 쓴 게 되는 겁니다. 김해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에서도 그만한 투자비에 대해서 그 효과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받든지 안 그러면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그 델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싶은데 자치단체가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특정 기업을 위한 도로를 건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 달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수입에 전기료만 10만 원을 내야 한다면 가게에 너무 큰 부담이겠죠. 태양광 설비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기만 합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77살 소년자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애인 아들, 딸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한 달 수입은 손할머니가 남의 밭에서 일해받는 돈과 장애인 딸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등 100만 원 안팎이 전부, 많게는 한 달에 10만 원도 나오는 전기료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손할머니 집은 이제 전기료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업체, 기관들이 한데 뜻을 모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참 전기도 못 살아보고 내 애끼고 많이 치분데도 많이 잡고 그래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이 시작된 이후 34번째 혜택을 받은 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울산 전체 인구의 15%가 에너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은 매년 이런 저소득 계층 가운데 10가구를 선정해 연간 3,000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동참들을 해주시면은 빈빈 계층에 더 좋은 태양광 무한을 쓸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햇빛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까지 돕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연일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는데요. 가족과 나들이 즐기기에도 불편이 없겠습니다. 단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밤에 외출하실 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맑은 봄 날씨는 좋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에는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결혼과 취업 등 매년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생활 민원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장년군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7월 말까지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원 택시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이 수박에 달려있는 T자형 꼭지가 당도와 신선도 등 품질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도권 농협마트를 대상으로 꼭지 없는 수박 유통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사천시의 대표적인 봄축제 와룡문화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열립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창원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게임기 20여 대를 설치하고 전화로 모집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하며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안군 군북면의 희만농장 대표 고희만 씨가 어제 함안 공설운동장에서 이웃돕기 나눔 행사를 열고 함안군의 생닭 2,015마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생닭은 사회복지시설 27곳과 300여 개의 경로당, 저소득 가정에 전달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